이 좋은 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이분들이 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은 이분들이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정도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전반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냉랭한 사람들이다. 음. 그렇게 냉랭하. 근데 사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정말 냉랭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냉랭하다기보다는 좀 현실주의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스스로가 경제학자면서도 자기가 속한 그 경제학자 군들이 현실적이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냉랭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만든 용어가 자본주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시장 경제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이름 지은 적이 없거든요. 무역으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다른 장소와 일자리로 옮겨갈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너무나 통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루저와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촉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난 이 말을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근데 그분들 책임이라고 정말 생각하나요?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 책임이다라고 100%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아니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케어를 상황이 좀 더 해줘야 된다라는 네. 말은 맞는 말인 것 그런 같은데. 말도 맞고,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냥 그 조금 더 먼저서부터 또는 그런 일이 아니면 닥쳤을 때라도 뭔가 네.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네네. 이것을 그냥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를 맞은 것처럼 불운한 탓으로 돌리는 거는 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 첫 번째 쿼트 권 교수님이 특별히 뽑아주셨습니다. 성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나. 네,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성장의 요인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축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거를 발견해내거나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력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자본 축적이 잘 되거나 아니면 기술이 발전이 되고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을 한다. 이게 이제 그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근데 한 나라의 성장을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걸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다 갖춘 나라가 어떤 때는 성장을 잘하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거꾸러지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나라는 되게 잘 되는데 어떤 나라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의 요인을 우리가 다 잘 설명해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장론자들이, 성장을 공부하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황당할 노릇인데, 네. 성장론자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사실상 성장은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쿼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인용이 성장은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든지. 그냥 일어나지 않든지.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설명한 게 아무짝에 소용없다.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가 이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 개인이 성공을 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완전 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실함. 네, 굉장히 성취. 다양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 또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았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거든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개인의 성공을 다 설명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그 사람의 감정도 있고 운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성장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설명을 못한 게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성장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그러니까 없다. 저는 그 이런 부분이, 식으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로 결론이 나는 게 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조된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쿼트인데 그 GDP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요즘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뭘 위한 성장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성장은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분들은 이 표현을 약간은 그거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성장을 마치 굉장히 뒷순위로 GDP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썼어요. 와중에 네. 그 성장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이들 해온 낙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요즘 이 낙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보시면은 꼭대기 쪽 사람들이 그렇게 뭐 부유해갖고 조금씩 내려보내는 거 가지고는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도 요즘 굉장히 이제 소득 불평등도 조금씩 더 벌어지고 그리고 그 위쪽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아예 하위 계층의 소득이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 낙수 효과가 이제는 더 이상 없나? 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낙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낙수 효과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뭔가 그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우파 쪽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중하위 소득 계층을 내버려 두고 최상층에게 베네핏을 그러니까 이게 막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면은 그래서 잘 살게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중하위층에도 도움이 된다. 이걸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 얘기는 중하위층은 오히려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최상층만 도움을 주면 된다라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낙수 효과 이퀄 그거다. 근데 우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전반적으로 다 세금을 그쵸. 깎아주면 그러면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지 누가 언제 최상위 계층만 세금 깎아주라 세금 그랬냐. 깎아주라고 했냐 네. 이런 그런 거거든요. 얘기인 근데 거죠. 여기서는 이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꼭대기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마치 그 우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반박의 대상인가 약간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저는 근데 네. 사실 지금 권 교수님 네네. 설명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만든 용어가 자본주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시장 경제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이름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린 그런 적 없는데 약간 그런 네, 느낌? 그런 그런 면이 느낌이 있습니다. 좀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여튼 이분들의 네. 포인트는 성장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게 중하위층의 그 후생 증진 그쵸. 결국 이제 분배에 신경 써라 그 얘기로 그 이 챕터의 내용이 그걸로 이제 이해가 네. 되더라고요. 근데